학동역에 있는 136길 육미라는 곳에서 메밀김밥과 연어덮밥을 먹었어요. 예전에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는 방송에서 우승한 최강록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었어요. 만화를 보고 요리를 배웠다는 그 멘트가 너무 뇌리에 박혀서 평소 존경하던 분이었죠. 음식은 놀라웠어요. 가공미로 가득한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자기색이 뚜렷한 음식을 만들다니. 그 음식은 저를 이런 착각에 빠지게 했죠. 고급스러운 분위기, 세련됨, 정갈함, 역시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최강록 셰프님이 왜 강남에 가게를 얻었는지 알겠다. 이런 걸 해야 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 밤이 되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유튜브를 봤어요. 한 소녀가 서촌이라는 곳에 다녀왔다며 브이로그를 올렸더라고요. 처음 듣는 곳이었어요. 서울에 그런 데가 있었나? 영상을 조금 보다 보니 시시하게 느껴져서 끄고 잤어요. 저는 어느새 어린 시절의 추억은 있고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으로 무장한 강남의 가공미에 젖어 있었죠. 다음날 아침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오는데 강남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허름한 간판에 참기름집이 보였어요. 와, 이런 데가 있어? 야, 근데 강남하고는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송파구를 향했어요. 여행 마지막 날의 첫 코스는 송파구의 헌책방이었어요. 최신식으로 지어진 헌책방이 있다길래 궁금해서 찾아갔죠. 잠실나루역에 내려서 서울 책보고라는 헌책방을 찾았어요. 도착해보니 정말 헌책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깔끔하고 이색적인 외관이 돋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여행 중 처음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순간을 맞았어요. 무협소설 영웅문의 초판 인쇄본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다, 이거야. 야, 이게 바로 내 취향이야. 만화책 같으면서도 역사책 같고 올드해 보이면서도 신선하게 느껴지고 지적이면서도 무력이 느껴지는 무협소설. 그토록 찾아 헤맨 나의 취향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제 취향이 어딘가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았어요. 주변을 돌아봤지만 영웅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이들은 참고서와 학습 만화를 보고 있었고 어른들은 재테크 관련 책을 보고 있었죠. 왠지 제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만 정신연령 낮은 미성숙한 어른인 것 같은 느낌. 난 왜 남들과 다르지? 그러고 보니 주변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보라색 신발을 신고 있는 제 발을 내려다봤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내 글을 안 좋아하는 거야. 난 이상해. 사람들은 내 취향을 좋아하지 않아. 저는 그렇게 힘들게 발견한 학창시절의 추억을 책장에 꽂고 헌책방을 나왔어요. 나와서 잠실나루 앞 6,800세대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걸어서 지나갔어요. 강남의 한 블록 전체를 통째로 차지한 대단지는 걸어도 끝이 없었죠. 똑같은 모습의 집, 똑같은 옷차림의 사람들,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세상. 올림픽공원을 지나 강동구의 천호동, 암사동을 지나면서도 아파트 단지를 여러 번 지나쳤고 마주치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제작사에서 회의를 할 때 거절당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우씨 시나리오는 너무 B급이에요. 재미는 있는데 좀 하여튼 이건 아니야. 야, 이런 걸 누가 좋아해. 이런 건 영화 안 돼. 맞아, 난 너무 특이해. 내 취향은 존중받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동네를 걷는 내내 머릿속을 휘감았어요. 여행의 마지막 코스 성수동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 생각했어요. 성수동이라고 다를까? 합정 게스트하우스에서 날 이상하게 보던 호스트처럼 캐리어 끌고 혼자 서울 여행하는 놈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왠지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여기서 뭐하고 있냐? 서울에 출퇴근하는 놈이 서울 여행한다니 말이 되냐? 그것도 남자 혼자서 이 또라이 같은 놈 때려쳐 집에 가자. 성수동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내리지 않았죠. 그 자리에서 여행을 끝내고 그대로 버스에 탄 채 창밖의 세상을 바라봤어요. 내 취향을 찾아도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이라니.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어쩔 수 없이 남들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겠다.
무난하게 무난한 옷, 무난한 말투, 무난한 소재 선택하면서 살아야겠어. 그래, 이상한 놈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게 낫지. 그렇게 저는 나를 되찾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탔어요. 동묘를 지나고 종로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타기 위해 내리려는데 갑자기 전날 본 소녀의 브이로그가 생각났어요. 서촌. 맞아, 근처였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종로에서 내리려던 발길을 멈추고 버스에 머물러서 서촌과 가까운 광화문까지 갔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탁 트인 광장 너머로 머리가 벗겨진 듯한 산이 하나 보였어요. 인왕산이었어요. 해가 넘어갈 무렵의 인왕산은 묘하게 감성적이었어요. 그쪽으로 걸어갔죠. 낮은 건물들이 보이고 활기찬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나왔어요. 낡은 듯하면서 감각적인 거리, 한국적인 느낌과 서구적인 느낌이 공존하는 곳. 그곳이 바로 경복궁의 서쪽 마을 서촌이었어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색다른 감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간 벽돌의 오래된 빌라 반지하에 통유리로 된 수제버거집이 있는가 하면 한옥으로 옹기종기 모인 골목길 사이에 유럽식 스콘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과하게 멋부린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따라하지도 않은 듯한 오랜 세월 동안 한자리에서 진화해온 것 같은 곳. 서촌은 그런 곳이었어요. 아파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자기 색깔을 갖추면서도 편안하고 여유롭고 모든 것이 조화로운 느낌. 서촌의 매력에 푹 빠져서 한참을 걷고 있는데 저처럼 혼자 걷는 여성을 발견했어요.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고 그 속에 바지를 입은 특이한 옷차림에 머리를 양갈래로 따은 채 헤드폰을 끼고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촌에 딱 어울리는 느낌에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당당함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서촌에서는 심지어 평범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도 모두 다르게 보였죠.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남과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남과 다른 거야. 전통시장, 작은 공원, 먹거리 골목. 그날 저는 서촌 거리에서 음식을 먹고 상점을 구경하고 오락을 즐기면서 골목을 걷고 또 걸었어요. 해가 지고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여행을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온 저는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후 인천 집을 정리하고 서촌에서 자전거로 10분 거리의 동네에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퇴근 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혼자 서촌에 갔죠. 거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고 제가 좋아하는 소재를 찾아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은 채로. 처음에 여행을 떠날 때 마다가스카르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딴 게 없었어요. 그냥 어감이 좋아서였죠. 입에 딱 붙는 느낌. 어떤 곳인지 찾아보지 않았는데도 왠지 낭만과 모험이 가득할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 취향이었던 거예요. 마닐라든 제주도든 장소는 상관없었어요. 나를 찾는 방법은 어디에나 있었죠. 망원동의 독립서점에도 있고 가산동의 백반집에도 강남의 참기름집에도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봐요. 그곳에는 내가 있어요. 내 손이 닿는 곳, 내 눈길이 머무는 곳, 모든 곳에 내가 있어요. 풀 한 포기, 전봇대 하나까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세상을 느껴요. 저는 지금 살아있어요.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여기 서촌에서 저는 살아있어요.